이거 읽어도 되는 건가요? 앉아 있는 게 허리에 안 좋은 건 줄 몰랐음. 이렇게 적혀 있네요. 공부를 많이 하시나 봐요. 이렇게 6개월을 하고 있으니 허리가 아프더라. 일단은 6개월 동안 이 정도 공부를 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안 아플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. 부장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금 새로운 걸 준비해봤습니다. 새로운 거요? 또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? 뭐 또 춤 이런 건 아니죠? 네, 다행히도 춤은 아닙니다. 커뮤니티 아세요? 네, 각종 커뮤니티 많죠. 네,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? 여기 뭐 양산에도 엄마들 맘 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, 그 이외에도 뭐 DC 네네네, 인사이드 맞아요. 이런 것도 있고. 요즘 커뮤니티에 보면 이거 디스크인 이 정도면 병원 가야 함? 이런 글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중에 그 몇 개를 뽑아서 원장님 시점에서 이건 그냥 버텨도 되는지 아니면 진짜 병원을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요즘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 뭐 웬만하면 다 인터넷 검색해보고 많은 정보를 알고 오시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 좀 잘못된 어떤 지식도 진실처럼 알고 계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, 오늘 뭐 이런 글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속 시원하게 밝혀질 수 있겠네요, 그죠? 맞습니다. 군붕이인데 이거 디스크인? 근데 군붕이가 뭐죠? 눈치상으로는 군인인 거죠? 맞습니다. 앉으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 통증도 있고, 걸을 때도 허리 다리가 아프고, 서 있을 때도 왼쪽 다리가 저리고 발바닥도 아프고, 누워서 왼쪽 다리가 안 올라간다, 뭐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네요. 대체적으로 댓글들도 다리가 저리면 허리 디스크다 이런 의견이 되게 많네요. 제가 볼 때도 지금 사연의 증상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신경이 좀 꽤 자극 많이 받고 있는 디스크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. 반드시 좀 검사를 받아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. 그러면 이 패턴이면은 이건 병원을 꼭 가야 하는 상황인 건지?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듯이 허리 디스크는 보통 허리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주요한 증상이 허리에서 신경근이 눌리면서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생기는 겁니다. 다리가 저리다, 감각이 무디다, 아니면 뭐 감각이 아프다, 아니면 근력이 떨어진다, 뭐 심하면은 마비까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허리의 통증을 뭐 동반하거나 아니면 동반하지 않더라도 다리 쪽으로 나의 어떤 활동하고 상관이 없는 느낌의 통증이 있다고 그러면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, 이 경우는 반드시 의료진을 만나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생활 습관으로도 고칠 수 있나요?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편해서 통증이 생겨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. 이 통증이 수일 이내에 점차적으로 경감이 되고 하면은 생활로도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수준이지만, 통증이 지속되고 악화되고 아니면 당장 참기 힘든 정도의 통증이라면 이게 증상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거든요.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거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원장님이라면 딱 이 글만 봤을 때 어떤 치료를 권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? 디스크 치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한방에서는 보통 침 치료를 하면서 봉침 치료 같은 걸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이제 디스크 주변에 생긴 신경의 염증을 빠르게 줄여가면서 이 방사통을 좀 줄일 수 있고요. 그리고 추나 치료나 도수 치료 등을 통해서도 허리에 걸리는 이 신경의 압박을 조금씩 분산하고 경감시키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거 읽어도 되는 건가요? 앉아 있는 게 허리에 안 좋은 건 줄 몰랐음. 이렇게 적혀 있네요. 내용은 공부를 많이 하시나 봐요.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, 그걸 주 6일씩 꼬박꼬박 열심히 공부하셨나 봐요. 이렇게 6개월을 하고 있으니 허리가 아프더라. 이분 내용이 바른 자세가 좋다는 건 알아서 바른 자세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공부를 못할 정도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. 서서 하다가 조금씩 힘들고 아프면 좀 누워서 쉬었다, 스트레칭 하다가 다시 서서 하고 그렇게 반복을 해라, 이런 이제 휴식을 좀 권하는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.
일단은 6개월 동안 이 정도 공부를 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안 아플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바른 자세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시간입니다. 시간. 그래서 이 몸을 이렇게 세우고 오래 움직이지 않고 있을 경우에 근육도 힘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돼서 근육이 점점 굳어가고 신축성이 떨어져요. 그러면 나중에 움직일 때 통증이 쉽게 유발이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 기립을 하고 있는 자세 특성상 허리, 디스크에 이렇게 위아래로 압박을 많이 가하게 되면서 관절이나 디스크에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정도 하고 계시면 누구나 아파질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휴식을 섞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만 꼭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첫째는 1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무조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가볍게 화장실을 가셔도 좋고 가벼운 운동을 하셔도 좋고 어떻게든 그 자세를 조금 움직여 주시면 아무래도 근육에 무리가 가는 게 좀 덜해집니다. 그리고 둘째는 이왕 오래 할 자세라면 반드시 나쁜 자세보다는 올바른 자세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무리가 좀 덜 가게 되죠. 그래서 엉덩이를 좀 의자 뒤쪽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너무 꼿꼿이 세우려고 무리하게 이렇게 자세 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로 공부를 하시는 게 허리 통증에 훨씬 덜하게 됩니다. 거북목 교정 자세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. 이 글은 거북목에 대한 나름의 이제 해법을 적어 놓은 글인 것 같습니다. 결국 우리가 거북목이라는 게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자세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목을 뭔가 뒤로 이렇게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의 말씀은 등도 앞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이 흉추를 펴줘야만 거북목이 좀 개선이 되니 등을 좀 펴줘라 하는 내용의 글이에요. 맞는 굉장히 개념 자체는 잘 잡혀 있습니다. 저도 환자분들 이 거북목 티칭을 할 때 보통 이제 가슴을 앞으로 이렇게 좀 내밀면서 등을 펴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보통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자세가 결국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해서 등이 굽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다 보면 등 쪽의 근육은 자꾸 안 쓰기 때문에 늘어지고 앞쪽의 근육들은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쪽에서는 수축이 일어나고 뒤쪽에서는 이제 이완이 일어나서 자꾸 이런 자세가 됩니다. 그래서 결국 등 쪽에 이 근육들이 자꾸 사용이 돼서 힘이 생겨야 등도 펴지고 목도 자연스럽게 원래 위치에 가게 되거든요. 다만 사람마다 디스크가 있거나 어깨 관절이 안 좋거나 근육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하신 경우에는 이 자세를 무작정 따라하면 오히려 통증이 좀 심해질 수 있으니 그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혐, 주의, 보기만 해도 제가 다 아프네요. 누구나 이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. 어딘가 문틈에 끼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한 이후에 출혈이 생겼는데 출혈이 밖으로 셀 수도 있고요. 이게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 아래쪽에 이렇게 고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마치 혹처럼 피가 이렇게 차는 걸 우리가 혈종이라고 부르거든요. 지금 질문은 정형외과 가면 되냐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이게 사진만 봐서는 심부까지 어떤 손상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출혈만 생겨서 혈종만 있는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움직임이나 통증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피부과에 가는 게 맞고요. 만약에 심부에 뭔가 손상이 있어서 관절을 움직이는데 극심하게 아프고 속에 어떤 구조물까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러면 정형외과를 가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한방과는 거리가 아니요. 한방에서도 이 혈종은 가볍게 혈종을 터뜨려서 우리가 소독을 잘해주고 관리를 하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을 수 있습니다. 한방에서도 가능하고요. 양방에서도 가능합니다. 이게 통증이 심하지 않고 며칠 안에 점점 자연적으로 소실될 수도 있으니까 한 2-3일 안에 점점 줄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터뜨리지 않고 집에서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. 한방병원도 도수하는 곳이 있던데 이분은 정형외과에서 받은 도수보다 한방병원에서 받은 도수가 더 기억이 남나 봐요. 그래서 이 정형외과 도수와 한방병원의 도수가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 글을 남기셨네요. 이게 어려운 질문이다 보니까 댓글은 하나도 없네요.
일단은 도수 치료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법의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손으로 하는 치료를 부르는 말입니다. 정형외과나 한방병원이나 이 도수 치료사가 있어서 이제 치료를 한다는 점은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정형외과이기 때문에 도수가 더 괜찮다, 한방병원이기 때문에 도수가 더 괜찮다, 이거는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. 다만 양쪽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도수 치료에 접근하느냐가 중요합니다. 그거에 따라서 이 퀄리티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도수 치료를 접근을 할 때 내 증상을 충분히 듣고 원인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느냐,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증상에 따라서 결국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, 그 다음에 치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생활에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도수 치료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생활적인 어떤 자세나 습관의 개선까지도 알려주느냐, 이 부분도 보시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일시적으로라도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그래도 호전감이 좀 있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점을 조금 눈여겨보고 선택하시면 아무래도 좋은 도수 치료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깨 아픈 사람들 병원 팁이라는 제목의 글이고요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정형외과를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니셨나봐요. 그리고 수술도 2번이나 했고, 그랬는데 어깨가 아파서 갔을 때 회전근개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저것 6개월 동안 치료비를 많이 쓰셨나 봅니다. 근데 결국 안 나와서 다른 곳에서 슬랩으로 진단을 받고 좋아졌다, 좀 아무데나 가지 말고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게 좋다, 뭐 이런 내용의 글인 것 같아요. 좀 우라가 느껴지는 글입니다. 맞아요. 저도 이제 진료를 보면 사실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. 특히나 한방병원이라서 양방에서 계속 치료받다가 결국 안 낫고 하시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 사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. 그럼 어깨 아픈 사람들이 병원 고를 때 꼭 가야 하는 포인트 딱 몇 개만 찍어주시면.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, 첫째는 아무래도 어깨 질환이라고 하면 어깨를 좀 전공으로 보는 곳을 찾으시면 확실히 유리합니다. 어깨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결국 어깨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병을 알아보고 제대로 대처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. 그리고 둘째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, 진료를 보다 보면 대부분 영상을 보고 그냥 진단이 끝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영상에서 보이는 거랑 이분이 아프다고 하는 증상은 연관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수기검사법이라는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. 어깨를 뭐 어떻게 움직여 보면 뭐 이런 부분을 캐치를 해낼 수 있다든지, 뭐 다르게 움직여 보면 이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할 수 있다든지, 이런 수기검진법이 되게 발달돼 있는데, 영상도 보고 이 환자분이 실제 어떻게 아픈지 관절도 움직여보고 이렇게 체크를 좀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병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커뮤니티 글들 네. 원장님 입장에서 보시니 어떠셨어요? 생각보다 이 정보의 지식 수준이 다들 좀 어느 정도는 높으신 것 같아요. 하지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게 정확하고 좋고 진실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뭔가 본인의 증상이 있으시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답을 얻기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. 대부분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실 정도가 되면 이게 통증이 며칠 안에 사라지질 않고 결국 지속돼서 답답한 마음에 올리시는 글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런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꼭 병원에 가셔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여기서 답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덜어 있겠지만 이 정보를 맹신하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보다 좀 현명하게 진료를 통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. 댓글로 이건 꼭 봐달라 이런 글은 올려주시고요.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